지금부터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주 모의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5회 학생모의의회 의장을 맡게 된 서민주입니다. 여러분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는 의원으로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합의체입니다. 저희가 모의의회를 통해 앞으로 나라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법과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봄으로써 미래의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학교란 무엇일까? 더 좋은 사회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해 항상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답은 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첫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어 보았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학생모의의회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령 모의의회 의정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담당관 김세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송하율 의원 외 4분 의원께서 2025년 3월 25일 동아여자중학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노수현, 한서원 의원 순으로 2분 자유 발언을 경청하신 후 제85회 학생모의의회 회기 결정의건을 의결한 다음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의의회 김세령 의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2분 의원께서 신청하신 2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2분 자유 발언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2분 이내로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노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동아여자중학교 학생회 생활부장 노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말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폐와 간과 같은 장기들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은 뇌까지 영향을 끼치며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일회용 마스크도 플라스틱이며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티백, 화장품, 소금, 생수, 종이컵 등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면 해양 생물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조각나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럼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고 먹이사슬로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에게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사용량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처리도 잘하고 물티슈 사용을 줄이고 종이컵,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나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사소한 것부터 모두 함께 실천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파괴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서원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서원입니다. 혹시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나영이는 바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로 등교하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신체까지 훼손되어 중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나영이는 조두순이 징역 60년을 선고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두순은 음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되어 나영이네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건을 더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 달 17일에 출소한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16일 만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총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형량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제3자가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까지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4,400년을 선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친딸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범죄는 살인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힘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더더욱 심각하고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을 통해서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피해 보상을, 가해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하여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는 더 높은 형량을 내려 재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공포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글씨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너진 내면과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꿈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회로부터 성범죄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성범죄 인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학생모의의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의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모의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서 의원과 임채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3항 동아여자중학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언하실 강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는 교사 주도로 학교가 운영되어 왔고 학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부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자치를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해 동아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여자중학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 자치의 범주를 학생들의 인권, 학생 주도 학교 행사 기획, 학생들의 생활 및 수업 태도의 개선 영역으로 두었고 각 호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생, 학생회, 가정, 지역,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3항 학생 자치 활동의 범주에서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태도 영역을 개선하는 데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4조 2항 대의원 회의를 월 1회 정례화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시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사업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 상항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태도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수업 및 생활태도에 대한 규칙을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규칙을 만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준수하라고 강요했던 방식이었다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가 합의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합의된 규칙이기에 스스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회의의 불참자의 제재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의원쯤이면 학급 대표로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급을 위한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현재 동아여자 중학교 학생회 및 학급 규칙에 의거 교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학생회 사업 홍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방송을 하거나 SNS를 활용하고 아침에 직접 학급에 가서 안내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반대 토론을 한 뒤에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김예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여자중학교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 반대 토론을 신청한 김예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3조 2항 다양한 학교 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 과정에서부터 절차가 매우 어렵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벅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조 3항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학기별 2회 확보한다는 부분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기에는 학생 개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5조 1항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주인의식과 자율, 책임의식 기르기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인의식, 자율, 책임의식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마다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고 학생 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꼭 발의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의견에 대해 반론을 통해 이 조례안의 찬성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장소 및 세부 계획 등은 학급회에서 1차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 회의 및 학생회에서 정리한 후 계획안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 답사도 학생의 대표와 교사가 함께 가면 학생들의 시선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 중학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답사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의 참여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4조 3항에서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규 교과 시간 또는 동아리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조 1항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학교의 모든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의식은 저절로 신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학생 자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 자치 시간을 임의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한다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학생 자치의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아여자중학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 기함을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깜빡거리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아여자중학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